네, Live by Live. 안녕하세요. 바로 오늘 KB 솔버톤의 열세가 될 리바리팀. 저는 첫 번째 연사자 허세안입니다. 최근 전국 자동차 등록 대수가 2,500만 대를 돌파했다는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만 명이니 이 2명 중 1명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인구는 줄어드는 데 비해 자동차는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문철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즐겨보는데요. 이 채널은 운전자가 경험할 수 있는 갖가지 위험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자동차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서 그 자동차로 인해 여기저기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위험성이 도로 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문철TV가 약 167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 역시 저게 내일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희는 사회 전반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이 지켜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안전이 지켜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 자체가 안전해야 할 것이고 운전자가 안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KB가 이러한 교통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차차차입니다. 저희는 차차차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차차차는 현재 KB가 보유한 중고 자동차 거래 플랫폼입니다. KB가 보유한 중고자동차 거래 플랫폼. 네, 맞습니다. KB는 이미 자동차 시장에 진출해 있습니다. 이것이 KB가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현재 차차차는 중고차 판매, 중고차 구매 등의 기본적인 중개 업무만 담당하고 있지만 저희는 KB가 차차차를 만든 이유가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고차 거래에서부터 시작했지만 후에는 중고차 거래를 넘어서 운전자라면 누구나 사용하는 플랫폼으로서의 도약을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KB 차차차의 한계를 중고차에 두지 않고 토탈 카라이프 플랫폼으로서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차차차를 통해 자동차의 안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차차차는 자동차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고 차량 진단 전문가들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정비, 시세를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KB 차차차의 가장 큰 강점은 KB라는 이름을 등에 업은 높은 신뢰도인데요. 무사고 차량만 선별하여 직접 확인한 KB 진단중고차 등이 실제로도 고객들에게 안심과 만족감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KB 차차차의 엄격한 진단 시스템을 활용하여 교통안전의 첫 번째 조건인 자동차 자체의 안전, 이것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KB 차차차의 진단을 받은 차라면 고객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 것입니다. 왜 우리는 KB 차차차를 활용할 것인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KB 차차차가 보유한 역량과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KB 금융그룹에 있어서도 KB 차차차는 사업의 중요한 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윤종규 회장님은 리브 부동산, KB 차차차, 리브 모바일, KB 헬스케어 등 비금융 플랫폼의 강화를 통해 고객 접점을 확대하자는 말씀을 꾸준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4가지의 비금융 플랫폼 중에서도 KB 차차차가 가장 두드러지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그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실제로 KB 차차차를 보유하고 있는 KB 캐피탈의 2021년 매출액은 1조 6,3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7%가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호실적은 KB 차차차의 성장세라고 언급될 정도로 KB 차차차의 그룹 내 입지는 점차 확장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자동차, 증가하는 교통사고, 위협받는 교통안전, 운전자가 감당해야 하는 불안전의 위험도가 도로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에 진출한 KB, 차차차를 통해 KB가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성대한 KB팀에서 리바리 첫 번째 연사자에게 3분간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바리팀의 좋은 발표 잘 들었다는 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듣다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점은 저희 이번 4강의 주제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넘버원 금융 플랫폼 구축 전략인데 리바리팀의 발표는 비금융 플랫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되묻고 싶은 것이 비금융 플랫폼을 활용한다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없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비금융 플랫폼을 사용했을 경우 충분히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지만,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주제의 적합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은 약간 논지에 벗어난 것 같습니다. 주제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넘버원 금융 플랫폼을 지금 저희의 주제인데요. 저희는 이 솔루션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비금융 플랫폼을 활용해서도 분명히 창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넘버원, KB가 넘버원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시장에 없습니다. 네. 시장에 중고 자동차 플랫폼은 있지만 이 자동차를 활용하여 헬스케어까지 연계된 서비스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넘버원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운전자 맞춤형 안전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기능적으로 어떻게 제공하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운전자 맞춤형 가이드에 대해서는요, 그 다음 발표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발표를 들으시고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교통사고 발병률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운전자의 안전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발병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운전자의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통계 자료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맞습니다.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은 다양합니다. KB가 이것을 통해서 모든 교통사고를 해결할 수 있다고는 당연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문제 가운데서 KB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양한 이유로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죠. 그렇지만 저희는 그 가운데서 KB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럼 말씀 주신 대로 KB가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모든 교통사고를 해결할 수 없지만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을 때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성대한 KB팀의 1연사가 입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입니다. 저희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KB의 성대한 미래를 꿈꾸는 성대한 KB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저작권과 데이터 펀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마이데이터의 본질은 플랫폼이 갖고 있던 데이터의 주권을 개인에게 돌려주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사회에서 마이데이터 주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토스와 관련된 이슈가 바로 그 사례에 해당하는데요. 토스의 고객들은 데이터 이동, 활용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판매에 대해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토스도 같은 입장이었을까요? 한번 토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토스는 보험 추천을 필요로 하는 고객의 동의를 받고 보험 설계사에게 고객의 정보를 판매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맞춤형 서비스와 같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고객들은 데이터 이동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걸까요? 이러한 문제는 바로 데이터의 주권자인 고객의 데이터를 관리, 활용하는 기업이 데이터 활용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이동 판매 그리고 활용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는 데이터 이동 및 판매에 따른 혜택이 고객에게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데이터가 쓰인 대가가 명확하게 개인에게 다시 돌아오는 서비스를 통해 마이데이터의 본질적인 데이터 주권 회복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에 저희는 데이터 저작권 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데이터 펀딩 상품을 기획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데이터 저작권은 개인이 데이터의 주권을 보호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나의 데이터 범위를 가시화함으로써 주권 보호의 초석의 역할을 합니다. 원래 나의 것이지만 나에게 있는지도 몰랐던 나의 데이터를 고객이 직접 사용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눈으로 내 데이터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한 단계 나아가서 나의 데이터를 활용한 활동을 또 해봐야겠죠. 이런 활동을 위해서 저희는 데이터 펀딩을 제안합니다. 데이터 펀딩은 단순히 데이터를 사고 파는 과정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나의 결정에 따라 이동되고 그 데이터가 나에게 다시 필요한 서비스로 돌아오는 데이터 주권 회복의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솔루션을 국내 최초로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선보이겠습니다. 한 분 한 분 경험해 보시기에는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소 짧으니 여러분을 대신해서 김솔버를 모셔왔습니다. 우리의 페르소나 김솔버입니다.
김솔버님은 이제 본인도 잊고 있었고, 있는 줄도 몰랐던 자신의 데이터 주권과 가치를 회복하는 과정을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저작권은 고객이 데이터 주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KB는 KB의 소중한 고객 김솔버님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보호자입니다. 온보딩 과정에서 김솔버님의 인적 정보를 비롯한 마이데이터 분석 결과가 키워드로 시각화됩니다. 이 키워드는 김솔버님이 투자할 수 있는 데이터 펀딩 상품과 연계됩니다. 데이터 펀딩은 특정한 고객의 데이터를 원하는 외부 기업이 펀딩 신청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펀딩이 등록되면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은 데이터 저작권을 갖고 펀딩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펀딩 진행 상황을 수치로 보여주고 데이터 펀딩이 성공했을 때 얼만큼의 수익이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혜택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 데이터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하는지를,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김솔버님에게 딱 맞는 자동차 보험 상품을 만들기 위해 김솔버님의 데이터가 꼭 필요하다는 KB 손해보험의 펀딩에 끌린 김솔버님은 펀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의 펀딩률이 달성되면서 9,000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네, 데이터 저작권과 데이터 펀딩은 기존 마이데이터 서비스와는 다른 두 가지 측면에서 이의를 갖습니다. 데이터 주체는 데이터 활용으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가시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웠던 나의 데이터 가치를 확인함으로써 진정한 데이터 주권자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수요처는 고객의 데이터를 더욱 편리하게 얻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데이터 확보가 용이해진 데이터 수요처는 더욱 가치 있는 방향의 데이터 활용법을 고민할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 저작권과 데이터 펀딩은 무형자산이었던 것을 가시화하는 도구입니다. 소비자인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데이터가 어떻게 이동되고 활용되는지 알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데이터 주권을 확립할 수 있게 됩니다. 보이지 않았던 당신의 권리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앞에 놓여 있다면 이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이 기회를 꼭 잡으셔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나의 데이터 주권을 꼭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새로운 KB의 미래의 여정에 동행을 제안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발표 잘 들었습니다. 팀께서 제시하신 문제의식 상당히 공감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 역시 공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공감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미 업계 내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있던 요소이고 실제 두세 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마이데이터를 개인과 기업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KB가 만든 것이 새로운 것일까요? 아니면 스타트업이 가져가려고 했던 시장을 대기업이 뛰어들어서 앗아가는 것일까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문제의식이 공감이 된다고도 하셨고 저희가 제안한 솔루션이 적합하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점은 그렇다면 지금 당장 왜 하지 않는 거죠? 지금이라도 당장 그러니까 뛰어들어서 제가 여쭤보고 KB가 싶- 팔로워가 돼야 된다는 것인지. 무슨 KB가 팔로워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KB가 먼저 할 수는 있죠. 근데 KB는 마이데이터를 모았던 입장이고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모아져 있던 마이데이터를 오히려 개인에게 분산시켜서 진정한 마이데이터의 주권을 찾아가는 기업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마이데이터 실컷 모았으면서 이제 와서 마이데이터를 각 개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KB가 한다고 하면 그게 과연 기업에 공감을 얻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네, 싶습니다. 마이데이터의 본질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이데이터의 본질은 데이터의 주권을 개인에게 돌려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스타트업에서 했던 것들이 저희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고객들의 반감을 많이 샀습니다. 근데 이 반감을 산 이유가 이 기업이 스타트업이어서일까요? 아니면 KB가 이걸 한다고 해서 스타트업은 반감을 반감을 사지 않을까요? 스타트업은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서 이게 KB여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KB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KB가 데이터를 모았던 기업이고 이 전통적인 금융 기업으로서 갖고 있는 신뢰도가 굉장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고객들의 데이터 주권을 돌려주는 데 기여를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네,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KB 손해보험의 사례를 들어주셨잖아요. 펀딩이 100%가 됐을 때 그 KB 손해보험이 고객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 맞나요? 잠시 이해를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KB 손해보험은 저희가 페르소나의 예시로 들었을 때 이 김솔버님이라는 페르소나가 데이터 활용에 동의를 하고 저작권 등록을 했을 때 KB 손해보험과 같은 KB와 연계되어 있는 다른 회사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이나 이런 걸 추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는 것이었고, 기존에 존재하던 것과는 다른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데이터 펀딩이라는 것은 내 데이터가 수집되는 것에 동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 데이터가 네, 어떻게 그 부분을 활용될 수 이해를 있는지를 했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점은요. 그러니까 100% 펀딩이 됐을 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100%가 되지 않는다면 활용할 수 없는 것인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진행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리브 바이 리브 두 번째 연사자 한상훈입니다. 금융을 바라보는 세상의 기대치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기대치를 따라잡지 못하면 그대로 KB는 도태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저희가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넘버원 금융 플랫폼의 구축 전략의 핵심으로 선정한 아이템은 바로 교통안전과 그리고 운전자입니다. 저희는 도로 위의 안전이 중요해지는 이 사회적 상황에서 KB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자동차의 안전과 운전자의 안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동차의 안전은 KB의 차차차 고도 진단 서비스를 통해 해결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KB 차차차 내의 모든 자동차들은 모두 KB 진단을 받을 수 있게 하여 KB 차차차라면 믿고 이용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사고 없이 안전한 차를 탈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KB가 한다면 KB의 보유 자산인 보험과 은행, 금융을 연계하여 더더욱 안전한 차를 보장받을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KB는 안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조건이었던 운전자의 안전은 KB 차차차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애초에 KB 금융그룹 내에 운전자의 안전, 헬스까지 케어해주는 플랫폼이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다행히 저희에게는 오케어가 있습니다. 오국민님의 건강점수는 812점입니다. 현재 평균 수면시간은 5시간 35분으로 수면 부족 상태입니다. 라는 것이 지금 오케어를 통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개인별 건강점수와 더해서 건강관리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어플 KB 오케어가 KB 손해보험에 의해서 출시된 바 있습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재 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루틴 기능을 이용해 꾸준히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주게 하는데요.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 헬스케어 플랫폼 중 가장 발전된 형태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B 금융 계열사 내 임직원이 이용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공식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 KB 헬스케어의 오케어를 현재 KB가 보유한 최고의 자동차 플랫폼인 차차차와 결합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자동차 자체의 안전과 운전자 자체의 안전을 이루는 하나의 유기적이며 통합된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교통안전을 이루는 동시에 KB 차원에서도 넘버원 종합자동차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차차와 오케어의 결합을 통해 운전자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케어는 고객의 건강 데이터를, KB 차차차는 고객의 운전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한데 모아 운전자 맞춤형 안전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는 모든 일을 위한 교통안전 비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케어에는 고객의 수면시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수면시간이 부족한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자 한다면 두 서비스 모두 이를 인지하고 대체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경로내 휴게시설을 미리 인지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케어에는 고객의 체중과 신장, 허리 둘레 등의 정보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KB 차차차에는 고객의 차량 크기, 특히 운전석의 크기와 위치에 대한 정보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 두 정보가 융합된다면 어떤 가이드가 가능할까요? 평소 고객이 차량을 운전할 때 어떤 자세를 운전하게 되는지 서비스가 미리 파악하고 최적의 운전 자세를 찾아준 것부터 다음 신차 혹은 중고차를 사게 될 때 신체 구조상 가장 적합한 차를 우선적으로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선적인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면 KB 내에 있는 차차차를 통해서 차를 사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KB 내에 있는 금융 서비스를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금융과 비금융을 아우르는 플랫폼,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통 안전을 이루는 토탈 카 라이프 플랫폼, 그리고 이 카 라이프 플랫폼을 통해 금융시장에서의 성장도 꾀할 수 있는 이 시장 KB가 선도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오케어 서비스와 KB 차차차를 플랫폼을 합치신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케어 서비스가 이제 임직원 대상이 아니라 일반 고객 대상으로 서비스가 확장된다면 자동차 소유주가 아니어도 일반 고객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플랫폼을 합치게 되면은 자동차 소유주만 이용할 수 있는 걸로 고객층이 좁혀지는데 이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보신 걸까요? 두 플랫폼 간의 1대1 결합은 아닙니다. 두 플랫폼이 서로 연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차차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이 저희가 그 오케어를 통해 서비스 있는 받는 것도 아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어가 있고 차차차가 있고 이 둘을 동시에 이용해서 하나의 수단이 생기는 거지, 차차차를 이용하실 분은 그냥 그대로 차차차만 이용하시면 되고, 오케어를 이용하고 싶으신 분은 그대로 오케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플랫폼이 3개가 되는 건가요? 플랫폼이 3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걸 저희가 융합하는 하나의 헤드 타이틀로서 토탈카 라이프 플랫폼 연계 서비스를 제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융합된다는 것이 결국 다른 서비스로 나오는 것은 맞으니까 이제 통합 오케어 플랫폼을 앱이- 구축하고 싶다는 넘버원 금융 플랫폼이라는 것과는 달리 또 플랫폼이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게 맞네요. 더 추가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KB 차차차 내에서 오케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 각 서비스 간에 있던 장벽이 사라져서 하나의 마당으로 형성된다는 그 차원에서의 플랫폼이지, 홈페이지 하나 더 생긴다, 이게 플랫폼 하나 새로 만든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 그룹 내에, 계열사 내에 존재하고 있던 담벼락 넘어서 오케어가 제시할 수 있는 좋은 서비스를 차차차를 이용하는 고객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 플랫폼과 다리를 만들어주는 연결, 이 연결 고리를 통해 플랫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실제 이 KB 차차차가 오케어와 연계된다면 단순히 차를 살 때 차량 스펙과 차량의 안전만 고민했던 사람이 운전자의 내 스스로의 안전을 고민하게 되고, 내 스스로의 안전을 고민하게 될 때 내 스스로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보험 상품까지 함께 알아보게 되고, KB가 비금융에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 아니겠습니까? 내 라이프 스타일에 있던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그 비금융 라이프 스타일, 이 라이프 스타일에서 먼저 니즈가 파악되고, 이 니즈를 내가 KB 내에 있는 금융 상품 통해 해결할 수 있구나, KB 내에 있는 플랫폼 통해 해결할 수 있구나, KB 플랫폼에서는 내가 필요로 했던 비금융 부분에 있던 니즈 해결할 수 있구나, 이런 플랫폼 만들어내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다만 제시, 투 키워드, 자동차 이미 하고 있다, 오케어도 잘하고 있다, 이 두 개 상호간에 있던 담벼락 없애보자, 이 말씀에서 플랫폼 만들어 봤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토탈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살펴본 결과 운전자 부주의, 보행자 부주의, 교통 혼잡 등 핵심 네, 다음 발언에서 이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리바리 팀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고 저희 아이디어를 보강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바리 팀에서 문제 상황으로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셨는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에는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있고,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되면 교통사고는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운전자의 건강 문제를 제시하셨는데, 통계청 자료를 살펴본 결과 운전자 부주의, 보행자 부주의, 교통 혼잡 등 핵심 원인을 제외한 기타 원인으로 인한 사고는 1%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운전자의 건강 문제와 다른 기타 문제로 인한 사고를 모두 합친 것이 1%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바리 팀이 제시한 문제인식이 과연 적절한 문제인식인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두 번째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건강상의 문제는 보통 심정지처럼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문제일 텐데, 이러한 문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연동된 건강 앱처럼 내 몸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차차차 앱 서비스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반면에 저희는 기존에 없던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여 KB가 넘버원 금융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데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주로 금융회사 빅테크들에 의해 제공되다 보니 주로 모은 데이터를 자사의 상품 추천에 활용하고 있고, 단순히 흩어져 있는 자산을 모아서 보여주는 것에 그치고 있어서 금융사 간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기존 고객 이탈을 막을 수는 있어도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률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차별화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정보를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수요처를 누가 더 많이 연결하고 있느냐. 두 번째는 활용의 대가를 데이터 주체에게 어떻게 정당하게 제공할 것이냐. 데이터 저작권과 데이터 펀딩 서비스는 데이터 수요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고객의 데이터를 편리하고 쉽게 얻을 수 있게 하고, 데이터 주체 입장에서는 데이터 활용에 따른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차별화의 두 가지 포인트를 모두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차별화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어떤 과정을 거쳐 성장하고 어떻게 KB가 넘버원 금융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효과와 데이터 피드백 효과를 통해 성장합니다. 네트워크 효과란 플랫폼에서 한쪽 수요가 다른 쪽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오픈마켓에서 구매자가 증가하면 판매자가 증가하고 판매자가 증가하면 또 구매자가 증가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데이터 피드백 효과는 가입자가 많은 플랫폼이 많은 데이터를 갖게 되고 그에 따라 더 좋은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로 인해 가입자가 늘어나 플랫폼이 성장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저희가 제시한 데이터 저작권과 데이터 펀딩 서비스는 이러한 플랫폼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고객이 유입되면 고객 유입에 따라 데이터의 양과 가치가 증가합니다. 그에 따라 KB의 맞춤형 서비스 퀄리티가 상승하고 더 많은 외부 기업이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펀딩 플랫폼을 찾게 됩니다. 데이터 수요처가 늘어나면서 데이터 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증가하여 또다시 고객이 새롭게 유입됩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통해 데이터 이동 및 활용 생태계의 파이 자체가 커지게 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데이터 저작권과 데이터 펀딩 서비스는 데이터 활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전한 데이터 이동을 보장함으로써 주권 회복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효과와 데이터 피드백 효과를 통해 데이터 활용 생태계 자체를 키워 KB가 넘버원 금융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까 반론해 주시면서 저희가 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하면 어떤 물리적 장치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미 웨어러블 서비스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는 스마트워치를 활용하고 있고요. KB 헬스케어는 솔티드라는 그 스타트업과 함께 그 스마트 인솔, 즉 깔창을 활용해서 고객들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차차차를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도 생각을 해보았는데 자동차의 그 헬스장에 가면은 자전거에 있는 심박수, 자전거 앞에 있는 핸들에 심박수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런 거가 같이 우리는 자동차를 하면은 핸들을 잡습니다. 핸들을 잡는 그 소비자, 운전자를 통해서 그 과정에서 고객들의 건강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깔창을 이용한 이유는 고객들의 족저 앞, 그 무게를 싣는 그것을 통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럼 자동차 시트에도 그런 것들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제시하신 주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이데이터 활용에 대한 주권을 소비자에게 돌려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앞으로 KB가 마이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할 때는 말씀하신 플랫폼 그리고 펀딩을 통해 충당하실 것인가요? KB가 마이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그 활용 주권이 고객에게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동의를 물어야 되고 고객으로부터 데이터를 사야 되는데 그럼 KB가 그동안 마이데이터를 왜 모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시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이데이터의 활용 주권과 활용에 대한 거를 대답을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고객이 동의를 하면은 금융사가 갖고 있던 개인의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고객들한테 그 정보를 통합해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네, KB가 이제부터 마이데이터를 활용해서 추가적인 새로운 금융 상품을 제작하겠다고 했을 때 그 제작하는 과정에서 마이데이터를 제공했던 그 고객이 나 이 마이데이터가 그 정도까지는 활용되고 싶어 하는 걸 원치 않아요 라고 하면 활용해서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KB가 그동안 열심히 마이데이터를 모은 이유가 사라지는 것 아닌가요? 정확하게 질문의 의지를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저희는 데이터 이동에 대한 그 혜택을 돌려주는 것이 주권 회복의 과정이라고 보았고, 그리고 네, 질문 새로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KB의 모든 계열사에서 그리고 모든 부서에서 마이데이터는 반드시 필요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모든 펀딩을 받게 되는 것인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열사 저희는 그런 그 데이터 수요처에서 데이터 펀딩을 등록하게 되고 그러면은 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ive by Live, 리바리 팀의 세 번째 연사자 손승호입니다. 앞서 저희가 제안한 이 사업을 비즈니스 관점에서 한번 이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KB가 말씀해 주신 비금융 사업, 헬스케어에 진출한 배경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춰졌습니다. 금융과 산업의 분리, 우리나라는 금산분리 사회인데요. 규제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헬스케어 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오히려 장려하고 있습니다. KB손해보험이 KB헬스케어라는 자회사, 그리고 오케어라는 부수 업무 방식으로 헬스케어 사업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이 영업을 심지어 금융당국에 신고하는 과정에서도 이 소요되는 비용이나 시간적인 부담까지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정부는 직접 공공의료 데이터를 보험사에게 제공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국민의 편익 증진이라는 국가적 사명에 맞추어서 금융당국이 나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공의료 데이터까지 제공하며 보험사는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고객 데이터를 파악하기 위해 KB가 직접 나서서 펀딩과 같은 방법으로 수집하는 과정과 그 비용이 일정 부분 생략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금융과 고객 사이의 접점은 고객과 거래가 일어나는 시점으로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터와 계약자의 금융 정보로만 한정되고 가입한 금융 상품으로만 제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차차차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헬스케어와 결합한다면 금융업이 갖고 있는 데이터의 폭을 대폭 넘길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의 고유한 특성으로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고민과 관심을 환기시킨다는 점, 의료뿐만 아니라 교통, 기기통신 등 접점 시너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그 수많은 접점 중 하나로 차차차 플랫폼을 바라본 것입니다. 즉, 헬스케어 산업은 신성장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객들이 지불하는 보험료를 많이 챙기고 고객들에게 지불하는 보험금을 좀 줄여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수익 구조입니다. 전통적인 보험은 병원비 등의 손실을 사후에 보장하는 개념이었다면 헬스케어는 보다 적극적으로 건강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내가 아프고 나서 다치고 나서 나타나는 금융이 아니라 다치기 전에 다치지 않게 미리 나타나져 있는 금융이 된다는 것은 고객이 안전하고 행복함을 보장함과 동시에 우리 보험사는 보험금 지불을 좀 줄일 수 있는 금융 서비스가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와 헬스케어의 결합은 비금융 데이터를 직간접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금융 데이터뿐만 아니라 건강, 운전 스타일, 취미, 취향 등이 결합된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단순 개인화가 아닌 초개인화된 고객 맞춤형 금융 상품이 서비스가 제공이 더 유리해질 것입니다. 비금융 사업은 기존 고객을 락인시키는 것은 물론 새로운 고객을 유입시킬 수도 있는 신규 사업의 발판이 됩니다. 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운전은 내가 하고 내 차 시세는 차차차가 챙겨주고, 운전은 내가 하고 내 골정보 정기검사는 차차차가 알려주고, 운전은 내가 하고 보험정보 사고의료 과태료는 차차차가 찾아주고, 난 운전만 하고 나머지는 차차차가 다 하고, 내 폰 속 나만의 차고. 네, 이병헌이라는 톱스타를 활용해서 KB 차차차는 업계 1위라는 이미지와 함께 단순히 차를 파는 서비스가 아니라 이제 보신 것처럼 차차차는 이미 마이데이터를 활용해서 계열사의 자동차 연계 상품은 물론 AI를 기반으로 한 자산 관리, 즉 차테크까지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병헌의 다음 광고 메시지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운전만 하고 내 운전 습관 고쳐주고, 나는 운전만 하고 내 건강 관리까지 다 해주고, 이런 메시지까지 이병헌이 던져보면은 1위를 더 굳혀볼 수 있지 않을까요? KB 차차차를 살 때는 구해줘 차차차, 팔 때는 팔아줘 차차차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잡고 있는 운전 핸들, 내가 앉아있는 이 운전석을 통해서 바람직한 운전 습관을 갖고 신호를 기다리면서 내 건강까지 다 챙겨주는 이런 서비스, 이런 변화하는 운전자를 꿈꾸면서 구해줘 차차차, 팔아줘 차차차처럼 변해줘 차차차라는 캐치프레이즈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문철TV 말씀해드렸는데 이 변호사는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운전자가 갖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인데요. 이 한문철 변호사가 KB가 만든 변화하는 사회에 맞추어서 차차차를 통해 차 한 대 장만하는 날이 오면은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런다 입론, 반론을 총 3번을 들었는데도 지금 리바리 팀이 제시하는 차차차의 기능이 건강과 운전을 따로따로 봤을 때는 추구하는 것이 맞지만 건강과 운전을 모두 연계해서 제공하는 기능이 지금 뭐 자세에 맞는 차량 추천? 그거 외에 그리고 또
뭐 휴게소 이런 거는 이미 내비게이션에 있어도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혹시 그 외에 좀 강조하고 싶은 기능이 따로 있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아까도 앉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거에 대한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깔창만 스타트업 기업과 함께 개발을 하고 있지만 말씀드렸던 자동차 앉았을 때 그의 압력을 바탕으로 한 내 고객 정보를, 건강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또 핸들 잡았을 때 그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고 혹은 경쟁사가 있는 웨어러블 장치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차를 탔을 때 그 드는 그 잉여의 시간에 대해 집중했습니다. 차를 타서 차 키를 꽂고 기어를 바꾸고 시동 거는 시점,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지나가는 타이밍인데 그때 차차차나 오케어가 고객님 언제는 그 금융 언제는 은행에 가셔야 돼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알려줄 수 있고 또 신호 기다리는 시간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럴 때 고객님 이때 자세를 한번 바꿔보세요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서비스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저희 입론 때나 반론 때 반론을 주시면서 마이데이터 활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해주신 차차차 오케어 서비스를 합친 것도 어떻게 보면 고객의 마이데이터를 계속해 수집을 하고 그 수집하는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금융검에서 헬스케어 상품을 통해 고객 데이터를 모은다는 것이 여전히 일부 고객들에게는 어디까지 내 데이터가 금융업에 팔려 나가는지 이런 불편한 감정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상품을 판매하고 고객 데이터를 모아 활용한다는 것이 과연 고객들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애초에 마이데이터의 활용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객 데이터를 원하는 사람만 와라, 내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은 사람만 와라 라는 식의 접근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제 저는 불편한 감정이 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 데이터를 통해 내 삶과 내 건강이 건강해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 정보 팔려 나가는 것보다는 내가 좀 더 건강해지고 내가 사고의 위험률을 줄이고 이런 것들이 더 고객들 입장한테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대한 KB팀의 두 번째 반론자 박정현입니다. 우선 리바리팀의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만 사회적 가치 창출 측면에서 리바리팀이 올바른 문제인식에 기인하여 적합한 솔루션을 주장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자동차 넘버원 플랫폼으로 도약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수익의 다원화, 고객 접점 확대를 위해 비금융 서비스가 강조되고 있긴 하지만 저희의 주제는 비금융 플랫폼 구축 전략이 아닌 금융 플랫폼 구축 전략인 만큼 주제의 적합성에 대해서 다소 의문이 듭니다. 주제의식뿐만 아니라 차차차에서 추가한 기능은 단순히 고객 자세에 맞는 차량 추천 외에 뭐가 있는지는 잘 몰랐었습니다. 이와 달리 저희가 제안한 이 솔루션은 주제에 보다 적합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마이데이터 주권 회복 보장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데이터 저작권은 개인의 데이터 저작권을 보호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잊고 있었던 눈에 보이지 않던 나의 데이터 범위를 가시화함으로써 주권 보호에 초석이 됩니다. 데이터 저작권은 단순히 나열되어 있고 수동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마이데이터에서 한 단계 나아가 데이터 주권자 본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확인하고 직접 사용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데이터 저작권만으로는 저희가 생각한 사회적 가치를 온전히 실현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 저작권으로 자신의 데이터 가치를 확인하고 이제는 직접 사용하는 관리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 점에서 데이터 펀딩은 단순히 데이터를 사고 파는 과정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나의 결정에 따라 이동되고 그 데이터가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로 돌아오는 데이터 주권 회복의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 데이터 펀딩은 고객한테 돌아가는 직접적인 리워드뿐만 아니라 고객 특성에 맞춘 펀딩 추천을 통해 각 고객의 데이터가 자신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로 되돌아오는 간접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펀딩만으로는 저희가 추구한 사회적 가치를 온전히 실현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 저작권으로 자신의 데이터 주권을 확인하고 데이터 펀딩을 통해 자신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까지 가능해야만 온전한 의미에서의 마이데이터 주권 회복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완성될 것입니다.
물론 KB 입장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판매했을 때 발생한 수익을 고객과 공유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손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장할 미래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인 고객의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려는 움직임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터 저작권과 데이터 펀딩은 가장 적합한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반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 비금융 플랫폼 구축 전략이 아니라 금융 플랫폼 구축 전략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계속 앞에서부터 그 비금융 플랫폼과 금융 플랫폼을 별개로 생각하시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결국 비금융 플랫폼을 통해서 그것이 금융으로 연결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계속 별개로 생각하시는 게 저희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네, 리바리팀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소비자는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궁금해지는 대답입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은 이 세상을 이루는 피입니다. 이 피 같은 존재가 세상과 떨어질 수 있을까요? 금융과 비금융 별개라고 생각했던 그 과거 먼저 KB가 벗어났습니다. 저희는 그 벗어난 KB를 뒤에서 한 발짝 더 밀어줬다 생각하시면 되고 질문 있습니다. 고객 마이데이터 주권 회복 과정, 고객이 얻는 거 너무 잘 드러나지만 과연 KB가 얻는 것은 뭘까? 중개 플랫폼 만들어서 중개 수수료 얻는 것 말고 KB가 얻어가는 것은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우선 지금 데이터 저작권과 데이터 펀딩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활용한다면 KB는 충분히 마이데이터 분야에서 충분히 네, 잘 들었고 하나 새로운 질문 하겠습니다. 일단 주제 말씀하셨는데 주제에 적합한 아이디어가 더 적합하다 하고 하셨는데 옆에 보시다시피 기본적인 대전제는 KB를 경영하라입니다. 근데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키가 굉장히 큰데 이런 정보 활용 통해서 돈 버는 거 너무 좋은데 이걸 왜 KB를 해야 하냐? 우리는 KB를 경영해야 하는 입장이고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만 좋은 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말씀하신 김솔버님도 KB를 해결해야 하는데 김솔버님의 이슈를 해결하는 게 아닌가 KB를 해결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질문도 해보고 싶고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일단 우선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ESG가 되게 기업들에게 필수적인 주제입니다. 이와 같이 기업은 단순히 조금의 손해를 보더라도 사회적 가치를 분명히 챙겨야 합니다. 이 점에서 저희의 데이터 저작권과 펀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융권에서 앞다투어서 데이터 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금융사들끼리 댐을 형성해서 데이터 활용 자기네들 안에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KB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건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KB 지주 안에 다양한 계열사들이 있는데 과연 이 플랫폼은 누가 이것을 할 것인지의 주체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 생각했었던 이거의 주체는 KB 모두입니다. 그럼 KB 금융그룹이란 지주가 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열띤 토론이었는데요. 이제 최종 발언만 앞두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최종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질문 주신 우려 사항이나 의문 사항에 대해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논의된 내용들을 본 솔루션을 보완하는 데 적용하고 설득력을 높이는 데 적용한다면 더욱 발전된 솔루션이 도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금융회사와 빅테크 산업이 마이데이터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바라보며 뛰어들지만 현 산업은 단순 데이터를 모아주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이렇다 할 차별점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마이데이터의 본질인 데이터의 주권 회복에 집중하여 데이터 저작권, 데이터 펀딩이라는 차별점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차별점이라는 것은 소비자한테 좋은 일이 맞습니다. KB보다는 소비자한테 더 좋은 일인데 소비자한테 그런 좋은 점을 주면서 신뢰를 얻는 것이 결국 KB의 고객층을 확대하고 넘버원 금융 플랫폼의 고객층을 넓히는 데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저작권과 데이터 펀딩은 이 차별점이 없던 마이데이터 산업 시장에서 KB의 새로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에 더불어 마이데이터 가치 실현, 데이터 주권 보장에 앞서 고객이 지금까지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권리를 알아보고 자신의 것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고객과 함께할 것입니다. 물론 고객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돌려주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인 손실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형 자산이었던 것을 유형화하는 것 자체가 갖고 있던 잠재성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내가 알고 있지 못해서 많은 수많은 혜택들을 지금이라도 되찾고 싶지 않으신가요? 내가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나의 가치가 사회에서는 가장 어떤 중요한 가치로 작용하고 있었다. 나도 몰랐던 나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소중하다. 이 소중한 가치의 주도권을 내가 줄 수 있다. 나의 권리를 되찾아 보이지 않던 무형의 것을 유형의 것으로 만든다. 단순한 생각의 전환이자 명료한 가치인 만큼 새로운 솔루션이지만 짧은 시간 완전히 납득시키기 어려웠던 개념은 아닐 것입니다. 이 솔루션을 들으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가 모르고 있던 나의 가치가 되돌려받을 나의 혜택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혹한 마음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직접 참여해 돌려받고 싶진 않으신가요? 이 솔루션이 잊고 있던 당신의 가치를 다시 일깨워주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이 데이터 저작권 그리고 데이터 펀딩 솔루션을 통해 KB와 사회적 가치 실현의 선두로서 함께 서고 싶습니다. 이 새로운 신성장의 여정의 동행을 제안하며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리바리 팀의 마지막 연사자가 3분간 최종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립 바이 립. 안녕하세요. 최종 연사자 조은수입니다. KB가 운전자의 교통 안전까지 지켜줄 수 있다면? 지금까지 저희는 이 질문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KB 차차차와 오케어라는 기존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차차차가 차라면 모두 고도의 진단 단계를 통과하도록 해서 차 자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운전자의 안전은요? 디지털 건강관리 플랫폼인 오케어의 기능을 활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저희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야 하는데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통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발생 건수는 줄었더라도 사망자 수는 여전히 많은 편이며 사망사고의 60% 이상은 모두 운전자의 안전운행 불이행이었습니다. 개인의 건강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에게 맞춤형 안전운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나만의 건강비서, 더 나아가 나만의 교통안전비서가 탄생하게 될 겁니다. 즉,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아는 사람에게도 다시 한번 알려주니까요. 자신의 교통사고를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상할 수 있다면 사고가 없겠죠. 하지만 차의 상태 그리고 나의 상태를 계속해서 살피며 항상 사고를 대비하기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에 KB가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 우리를 케어해준다는 것은 도로 위의 위험 속에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일 것입니다. 저희의 솔루션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으시나요? KB가 정말 고객 가까이에 위치할 수 있겠구나 싶지 않으신가요? KB는 현재도 고객의 행복과 만족을 위한 서비스를 바로 옆에서 해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와 안전, 두 영역을 한꺼번에 케어해주는 KB 서비스는 고객 바로 옆자리에서 결국 그들의 자산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돕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산은 무엇인가요? 현금, 부동산, 데이터? 많은 개념들이 떠오르시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결국 변화를 만드는 것은 사람입니다. 결국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가장 최고의 주체이자 매개체는 사람이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래서 사람에 주목합니다. 자산 관리는 그런 의미에서 사람 주변의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닌 사람을 아끼는 것입니다. 저희는 사람을 아끼는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단순히 사람들이 KB를 통해 금융 생활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고 운동을 하고 심지어 잘 때까지 KB가 우리 옆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차차차와 오케어의 융합, 바로 옆에 존재하는 이 솔루션은 첫날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흐름과 같이 결국 고객의 경제적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세상을 바꾸는 KB를 기대하며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 팀 모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심사위원분들의 심사평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OT 때부터 같이 해서 뭐 실제로 합숙도 같이 하고 많이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OT 하기 전에부터 그때랑 비교를 하면 너무 짧은 기간에 너무 말도 안 되는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오셔서 지금 이게 실제로 뭐 학교에서 발표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 정도의 퀄리티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열심히 해주신 거에 대해서 다 진짜 박수를 크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되게 전체적으로 좋았던 거는 이게 신성장이랑 ESG가 나눠져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어느 쪽이 신성장이 메인이고 어느 쪽이 ESG가 메인인지 잘 모를 정도로 이제 두 개를 다 잡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것이 눈에 보여서 되게 좋았고 일단은 그러면 사실 누가 결승에 갈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피드백도 드리고 도움도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얘기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한 성대한 KB부터 말씀을 드리면 크게 봤을 때 굉장히 큰 담론이 될 수도 있는 큰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누구나 다 도전을 하고 싶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금융이라고 하는 것도 뭐 법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펀딩이라든지 가상화폐라든지 이렇게 새로운 개념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이제 새로운 시장들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지금 쓴 게 데이터에 주권을 준다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쩌면 법인이라는 것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데이터인이라든지 정보인이라든지 이렇게 주권을 가지고 무언가를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큰 개념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거를 선언하며 선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발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냥 단순히 데이터가 좋으니까 이렇게 하자라는 정도가 아니라 펀딩이라고 하는 이해하기 쉬운 새로운 금융 상품이나 거래로 이제 결국 금융화를 시킨 그 면에 대해서도 되게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사실 금융업이라고 하는 게 가치를 현금으로 환산하거나 그 가치를 평가하거나 이런 거에 능숙할 수밖에 없는데 데이터에 대한 환산, 가치 환산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금융업 입장에서 뭐 알고리즘을 리드한다든지 사실 아무도 제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먼저 제시하는 사람이 앞서 나갈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KB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면 참 큰 한 발이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발표였습니다. 이제 뭐 추가적으로 하나 이건 또 왜냐면 누가 결승 나갈지 모르잖아요. 지금 공격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이제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경쟁사가 너무 셀 수 있겠다.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경쟁사가 구글이나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이나 삼성이나 LG 같은 어마어마한 소비자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거대 제조회사 이런 데들이 이제 떠오르는데 그쪽과 비교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이제 포지션을 잡을 것인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누구나 도전하고 싶어하는 세상이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발표를 해주신 리바리 팀 같은 경우에는 자신 있게 비금융과 금융의 경계에 도전하는 모습이 되게 좋았어요. 이것이 왜 비금융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는 사실 동의를 하는 게 어마어마한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잖아요. 자동차라고 하는 게 뭐 단순히 구매뿐만 아니라 대출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무언가 금융적인 것이 붙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경계를 없애고 이쪽으로 진출을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이 계속 그걸 주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걸 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거를 바탕으로 어떻게 인테그레이션을 해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소비자에게 줄 것이냐라고 하는 면에서도 현실화가 쉬운 장점이 있고 그래서 이게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 듯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가 궁금해지는 이제 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차차차라고 하는 플랫폼의 일종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형태라고도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한마디를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 붙이자면 사실 반대 이제 성대한 KB 쪽에서 질문을 계속 했던 내용이에요. 저는 여기 리바리 팀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솔루션의 깊이가 아쉽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사람이 어떤 혜택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페르소나 1번이랑 1번의 기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부터 쭉 파고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부족할 수 있었겠다.
그래서 미래는 그릴 수 있으나 만약에 다음번에 또 진출한다고 하면 하나의 유저 씬을 딱 제시를 하면 더 이상은 그런 질문이 나오기 어려운 이제 그런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네 분의 머릿속엔 그 유저 씬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분께 같이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게 다 비금융권이라고 하면 당연히 누구나 비금융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존에 있었던 금융사의 DNA와는 다른 도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나오거나 뭐 새로운 영역에 대한 경쟁자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나오거나 분명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특허라든지 이런 거에 인수를 한다든지 그쪽이랑 같이 협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리드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더 유리하게 이끌 수 있겠다는 생각이 공통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일단 먼저 심사평을 하기 전에 그 두 팀이 열띤 토론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요새 대학생들은 이렇구나.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상상을 못했던 일들이었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분의 정말 노력과 어떤 역량에 대해서 정말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리바리 팀은 발표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즈하고 사회적 가치를 같이 연결해가지고 KB의 가치는 어떤 비즈의 활동과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같이 추구했다는 데서 좀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저희 그 성대한 KB 같은 경우는 그 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두면서도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주제에 대해서 어프로치를 했다는 데서 좀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팀의 우열을 가리기가 굉장히 힘들었지만 정말 그 냉정하게 심사하려고 또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심사위원으로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준결승이지 않습니까? 그럼 결승에 올라가야 되는데 두 팀 중에 어느 팀이 올라가는데 제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하나 제언을 드리면 디베이트를 할 때에 어떠한 그 성공의 팩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두 가지 정도 들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감이나 어떤 논리력이 첫 번째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살짝 놓치신 건데 상대방의 배려 또는 겸손함입니다. 그러니까 디베이트라는 건 서로 간의 주장과 서로 간의 논리에 대해서 피력을 하지만 그 앞서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것을 열심히 듣고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할 때도 가급적이면 그것을 한 단계 인정해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인 반론을 피는 것이 중요하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그 디베이터는 반감을 사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승전에 어느 팀이 올라가시던 첫 번째로 두 번째로 겸손함을 더 앞서서 그 의견을 경청하고 거기서 답변 드리고 지지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마 1등으로 가셔서 MIT까지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재미있었고 저도 고민을 하는 분야들이라서 데이터가 됐건 비금융이 됐건 재미있게 잘 들었고요. 조금의 피드백을 드리자면 먼저 리바리 팀 같은 경우는 발제할 때 PT 모든 부분이 커버가 됐으면 좋았겠다. 헬스케어 부분은 좀 그 다음번에 나와가지고 논의할 때 좀 포커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던 게 하나 있었고 그 금융이랑 비금융 플랫폼에 대해서 KB가 고민하는 부분은 뭐 KB를 경영하니까 우리가 수익 창출은 금융 플랫폼으로 해요. 뭐 스타뱅킹이라는 플랫폼이 있고 뭐 카드건 이렇게 각자 갖고 있는 이미 전통적인 플랫폼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금융과 비금융이 빅블러라고 해서 뭐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금융이다 비금융이다를 따지는 것도 지금 모호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KB 입장에서 비금융 플랫폼을 하는 이유는 그 4대 생활금융 플랫폼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는 그 고객 확보예요. 그래서 고객을 확보하는 것 때문에 하는 거고 수익은 금융에서 벌고 뭐 돈은 벌고 그래서 이런 연계성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나중에 디베이트 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 모빌리티랑 헬스케어가 둘 다 빅마켓입니다. 큰 시장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보고 있고 뭐 워낙 많은 이제 그 경쟁자가 있습니다. 근데 둘을 합쳤을 때 교집합되는 부분이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마켓 사이즈가 정말 그렇게 큰가에 대한 고민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준비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대한 KB팀도 고생 많이 하셨고 역시 재미있는 주제였어요.
사실은 지금도 논의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논의가 많이 될 부분이긴 합니다. 그 데이터 주권에 대해서는. 다만 한 가지 뭐 말씀을 좀 드리면 KB가 5개 계열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 라이센스 따서 하고 있어요.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KB는 고객으로부터 데이터를 취득해서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는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한테 주기도 해요. 그래서 고객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하고 또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다른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있고 이 둘에 대해서 상관관계를 조금 더 이해를 해주시면 혹시 아까 그 fee라든지 그 데이터 뭐 펀딩 이렇게 그 돈이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사실은 지금은 고객 데이터 이미 다 밸리에이션 하고 있고요. 이미 데이터를 받고 있죠. 그래서 뭐 토스 같은 경우에 뭐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뉴스를 봐서 계열사의 데이터를 주기도 하고 그걸로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할 때마다 한 사람의 데이터 값이 얼마인지까지도 다 지금은 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빨리 한번 점심 드시면서 혹시 뭐 서치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두 팀 다 잘 들었고요. 저는 오늘 이 피드백을 고스란히 집에 가서 집에 있는 대학생한테도 해줄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대망의 누가 어떤 팀이 진출하게 되었는지를 김태훈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이 있습니다. 3장. 첫 번째, 성대한 KB. 두 번째, 제가 왜 이쪽을 보고 있을까요? 두 번째, 리발입니다. 이성준 심사위원님께서 이제 결정을 하시게 됐네요. 자, 마지막 본선에 진출할 팀은 성대한 KB 축하드립니다. 고생 정말 많으셨어요. 네. 그리고 리바리 팀도 진짜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